처음에 상장될 때는 고평가로 상장이 되는데 그때는 주가지수에 반영이 안 되다가 그 회사가 이제 주가지수가 빠지게 되면 주가지수는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은 계속적으로 커지는데 주가지수는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슈가 되는 종목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왜죠? 이 기업이 이제 5월 9일 날 상장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수요 예측이 끝났고 이제 얼마의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주당 83,400원 공모가 상단에 이제 위치가 됐고, 이게 확정이 되면서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뭐 3억 7천억 정도의 상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25조 원이 몰리면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55대 1,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01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엄청난 흥행을 한 그런 IPO 대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마린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가,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 미포조선, 현대 사무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사들의 선박과 관련된 AS라든지 그리고 벙커링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선박 급유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의 관계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조선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조선은 업종들이 뭐 3년치 물량들 뭐 다 받아놨고 지금 상당한 호황이 있을 거다. 거기에다가 뭐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그런 규제들까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상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흥행을 하게 된 IPO 대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3조 7천억 원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IPO 대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 이번 5월 9일 날 상장이 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장이 됐었을 때 미치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뭐 주가 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종목들이 상장이 되게 되면 상장 당시에 주가 지수는 움직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3조 7천억 원이라는 어떤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뭐 따따상이라고 해가지고 200%가 넘게 상장 시초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경쟁률이 많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은. 그래서 3조 7천억 원에 200%를 더하면 1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1조 원짜리 회사가 상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시초가가 이제 주가 지수에 반영이 바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조 7천억 원이라고 생각했었던 회사가 상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런 그 따따상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11조 원이 되는 회사가 상장이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평가가 돼서 상장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고, 주가 지수는 또 그 종목이 빠지면서 주가 지수에는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장될 때는 고평가로 상장이 되는데 그때는 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되다가 그 회사가 이제 주가 지수가 빠지게 되면 주가 지수는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은 계속적으로 커지는데 주가 지수는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관의 공모주 펀드가 어떻게 보면은 재간접 공모펀드라고 해가지고 원래 100억짜리 공모펀드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 100억 원으로
뭐 이런 공모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5% 청약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5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들을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95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95억을 해당 A라는 그 종목에 또 다른 회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그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주 청약에 재간접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95억을 또 그쪽에다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또 A라는 종목의 공모주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넘어서서 제재 간접 공모 펀드라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에다가 또 이제 이 돈을 넘겨줘서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간접 공모 펀드들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내가 그 공모주 펀드로 유치한 금액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3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그 공모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201대 1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2는 이런 재간접 펀드를 통한 그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공모가 밴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이제 좀 건전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재간접 펀드들을 허용을 함으로써 이런 경쟁률을 또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어떻게 보면 IPO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건전화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